많이들 오셨군요. 때는 바야흐로 1827년 순조 27년. 부패한 권력으로 법과 질서가 무너져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저 권력자들의 기분에 따라 죽고 살던 바로 그 시기.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백성을 위해 법을 집행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만나러 한번 가봐야겠구만. 혹시 여러분도 같이 가보시겠어? 이거 혼자 가야겠구만. 다시 한번 묻겠소. 같이 가보시겠소? 같이 가보시겠소? 시작해도 될까요? 옳지. 자, 그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조선시대 백성을 위해 법을 집행하고 그를 기록했던 우리 경산 정원용 대감의 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연한 판이요. 순조 27년 혼란스러운 조선 후기 멀리 들려오는 소리 백성을 시는 무력한 숨소리 초점 잃은 눈동자들 갈 곳 없는 발자국들 멀리 들려오는 소리 양반들 환호 신나는 주임새 부패한 권력 속에 쓰러져 날려 사라지네 하루 기록해있지 않게 백성들 위한 삶의 기록 일기 쓰는 남자. 경해년 6월 강원도 감찰사로서 이천백성 김아무개의 사망 사건을 심리하였다. 망자는 구타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이는 필시 원한에 의한 것이다. 망자는 생전에 술주정과 욕설, 폭력을 일삼아 이웃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으니 이웃이 모두 척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나 그 어떤 살인 사건도 의심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법. 검시를 시작하라. 이천부사 김인송 부장의 전쟁의 대가는 어서 들어와서 망자의 검시를 시작하라. 그대가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 했는가? 예, 그렇습니다요. 상세히 구하거라. 그러니까 오늘 함께 밭을 갈기로 했던 개석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집에 와보니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요. 내 검험이 끝나면 나로 불러 신문을 할 터이니 물러가거라. 저 나으리,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물러가라 하였다. 예. 부장이 건물을 꺼내고 백간의 시험도 그릴 준비했는데 그때 경산대감이 잠깐. 망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옷고름이 아니냐? 망자의 저고리에도 고름이 뜯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죽기 전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에 쥔 고름, 망자가 남겨둔 단서, 현장이 말한 증거. 피타사다. 망자가 손에 옷고름을 쥐고 있는 건 분명 연유가 있을 것. 이는 구타의 현장이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일 수 있다. 흩어진 의복, 구타의 흔적인 혈유 사이는 피타사다. 간수하라. 남겨놓은 증거. 김부사는 망자의 아내와 시신을 처음 발견한 자 그리고 이웃들까지 가장 가까운 세 집의 식솔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시오. 예. 관찰사께서 검시 보고서를 올릴 수 있게 신문 내용을 잘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내로 복검을 실시할 것이니 시신을 잘 보존하고 아무도 들이지 않도록 하라. 예! 손에 쥔 고름 망자가 남겨준
단서 현장이 말한 증거 다들 썩 물러가라. 예, 형님 일단 갑시다. 가요. 대감 시영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체를 그린 시영도가 아니로구나. 그림 솜씨가 아주 빼어나다. 시영도를 그리는 솜씨는 제법이나 관심을 둘 자는 아니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백가라 하옵니다. 백가라. 그 붓을 좀 볼 수 있겠느냐? 오라, 흰 염소털로 만든 양호필리로구나. 송가오나 족제비 꼬리털로 만든 황무필이옵니다. 황모, 난다하는 사대부들도 모두 갖고 싶어하는 귀한 붓이 아니더냐. 어디서 났느냐? 소인이 사냥해서 만든 것입니다요. 붓을 만드는 솜씨가 참으로 대단하다. 아이 대감께서는 조선 최고의 문신답게 이 문방사후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이 제게도 명에서 들여온 훌륭한 붓이다. 언제 나와 함께 붓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구나. 아 저도 하하. 내게도 저 높으신 양반네들이 좋아할 만한 붓을 만들어 바치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허허, 이거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어찌됐든 정원용 대감이 증거 입각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김계석이의 사건이 조금씩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데, 근데 여기가 어디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조선. 이 어깨에 어떤 의복을 걸치느냐에 따라 있는 죄도 사라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진다 하는 조선 아니요, 조선. 그러니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싶은데, 자, 다들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열고 또 어떤 의복들이 난장을 부리나 구경 한번 해봅시다. 주모 아유 여기 있었구만. 내 얘기 좀 나 들어보시. 주모 아니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아이고 외로워라. 사랑 내 사랑이야 할 마누라도 없고 아이고 아버지 심청이가 살아서 다시 왔어 할 딸도 없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달리는 놈 다리 걸고 그런 놀부 망나니 같은 형님들 없지, 없어. 아니 내내 왜 뺏어가지. 아이고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놀다가 했고 거참 잘도 논다. 아니 근데 대체 니시오? 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외로움에 못 붙이는 남자 난 이게 뭐지 이모지 양반 아닌 천출도 아닌 반반 난 외로움에 이모지 마른 잔에 일하기 싫어할 양 딱 맞는 일이 있었네. 외지구라 들어봤도 나요. 난 꽤 잘 나가는 변호인. 어려운이들 번호해주님 복들이 넘불째. 난 외지구 이모지 외로운 남자 외지구 이모지 이모지 내가 바로 그 이모지. 뭐지? 외로움에 사무쳐 환청이 들리나?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함성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좋았어. 아이 그나저나 그 참혹한 살인 사건이 났다 하는데 이 억울한 이들은 생겨나지 않을지, 에? 또 범인은 어찌 잡을지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 주모
이모 어디 갔어? 재수 씨. 아이고. 그만 좀 우시오. 그렇게 운다고 죽은 개석이가 돌아오겠소? 아이고. 그래 뭐라? 괜찮아. 망자의 저와 옳지, 친구가 옳지, 옳지. 나자바바라를 한다. 아이고, 응? 아이고. 아니 둘이 요렇게럼 가정하면 아주 곤란한데. 곤란한데. 아이고 깜짝. 아이고. 이슈? 자 받으시오. 난 이모지라고 하니 나 억울한데 이게 뭐지? 나 누명 썼는데 이게 뭐지 할 때 그 이모지. 그 외지부구먼요. 그 우린 억울할 것도 누명 쓸 것도 없으니 자 필요 없어. 이쪽으로. 아 잠깐만. 우리 응. 그리고 손을 잡아. 왜?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오. 뭐가 문제라는 것이오? 자, 딱 보아하니 이번에 구타로 숨진 망자의 처와 사건 현장 발견자 같은데 이 둘이 우리가 어쩌니 이렇게 손을 잡고 다정하니 누가 보면 불륜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겠어? 이놈의 자식이 잡았다 요놈. 이게 뭐지? 예. 자, 상민이 양반한테 이러면 강상죄요. 끌려가. 안 되지. 그래.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잘 좀 들어보시오. 뭔 얘기를? 내일이면 모두 줄줄이 역겨 끌려가 관하로 억울하다 외쳐 눈물이 줄줄 흘러도 찬바람 우린 아니야. 불륜 사건 증거 있어 신경 안 써 결백해요. 누가 알아 억울해요. 내가 등장 어디 우리 친정에 왜 아빠 한갑에 뭐했어 일찍 잠들어. 누가 알아 증인이 있어. 이제 내가 나설 차례 내일이면 모두 줄줄이 역겨 끌려가 관하로 외지부를 불러 마음이 든든 외지부 이모지 우린 아니야. 내가 증명 증거 있어. 내가 증명 결백해요. 내가 증명 어려워요. 나만 믿어 어떻게? 친정에 가서 그래서? 사실 확인서 잠잤는데 증인이 필요 여주댁이랑 사실 확인서 내가 나설 차례이 뭐지 어딜 여주댁.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 진정해봐 그럼 두 사람은 내일 관아에서 봅시다 수임료는 미리미리 두둑히 챙겨 두시고 헌데 그 수임료가 얼마요? 뭐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10단량? 뭐 그런데 다 받기는 어렵겠고 둘이 합쳐서 10량만 내셔 아이고 내 몸뚱아리를 그 다 갖다 팔아도 단량이 안 나오겠네. 나는 죽은 서방 초상 치를 돈도 없어. 재수 씨 예. 이쪽으로. 자자자자자자 알겠네 그러면 합쳐서 뭐 단량? 이쪽인가 보다. 뭐 이렇게 급해 왜? 좋시다 내 한 푼도 안 받고 무료 변론 해드리다 나중에 탁주나 한 잔 사슈 그게 참말이요? 나 이모지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사내 아니오 이보시게는 여기 그러는 변론을 해준대네. 돈도 없 아무개. 그리고 저는 알았어 조용히 해 저는 받아야 할 외상값이 잔뜩입니다. 그런데 장군이니까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그 내가 말했던 여주댁. 여주 때 말씀 많이 들었어 진정 자 진정하고 자 모여봐 금일은 이천부사 김인성이 가족과 목격자 이웃을 신문할 예정이다. 수사의 1차 권한이 고을 수령에게 있으니 내 직접 나서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자 알겠지? 네 흩어져 예. 그래 흩어져 내가 나설 차례이 뭐지 지금부터 김계석이의 살인 사건 용의자 신문을 시작한다. 여기 김아무개가 누구냐? 접니다요. 그래, 그 내 놈은 평소에 망자와 술을 마시며 자주 다투었다지. 이 증인이 여럿이다. 아이고 사또나으리 지가 어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요? 억울합니다요. 억울하다. 하면 여기 있는 증인들이 죄다 거짓을 구했다 이 말이렸다. 아무래도 이 증인들이 바른 소리를 할 때까지 내 주리를 틀어야겠구나. 아이고 사또나으리 그것이 아니오라. 이놈아!
그새 말이 바뀌느냐? 니놈은 아무래도 고신을 해야 바른 소리를 할성 싶으니 니놈 입에서 바른 소리가 날 때까지 내 니놈 주리를 틀 것이야. 어유 나리 죄송합니다. 놔라 이놈아. 아이고. 그래, 이 주모는 죽은 개석이가 외상값을 갚지 않아 앙심을 품었다지. 밀린 외상값이 쌀 10썸 값은 됩니다요. 그날도 술을 내놓으라기에 못 준다 했더니 펄펄 끓는 국밥솥을 엎어 제 딸아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요. 아이, 그런 일이 있었더냐? 예. 하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겠구나. 마음 같아선 때려 죽이고 싶었으나 사람이 어찌 맘먹은 대로 다 행하겠습니까요? 때려 죽이고 싶었다. 하여 그날 밤 찾아가 때려 죽였느냐? 아유, 전부 다 마부다. 시끄럽다. 방금 니년 입으로 때려 죽이고 싶다 하였다. 이는 명백한 증조아이다. 내년도 바른 소리가 날 때까지 내 곤장을 쉬겠다. 니년은 그 죽은 개석이의 처가 아니더냐? 헌데 어찌 사또 잠시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예, 누가 봐도 이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 그럼요. 자 보십시오. 자 이자는 병에 걸려 반맹인이 된 자로. 자 그래 일어나보시. 예. 그래 걸어봐. 아유, 아 어딜 만져게. 앉아. 사또 진짜 아닙니다요. 보십시오. 제 앞가림도 하기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헌데 죽은 자는 팔척 당신의 기골이 장대한 젊은이 아닙니까? 그런 탓에 죽은 개석이란 자와 말다툼은 잦았으나 늘 맞는 쪽이었다 합니다. 울어.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주모는 그 죽은 자에게 받을 외상값이 쌓여 있는데 망자가 되면 외상값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다 외상값이라고 합니다. 헌데 그를 죽여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무릇 원한 살인이나 그 동기가 확실해야 하는 바 주모는 그 동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자는 그 죽은 자의 처로서 아이 그래. 아니 니놈이 그 이모지라는 얼짜 외집으로구나. 아예 나으리. 비록 천한 내미를 두었다고는 하나 이 양반의 핏줄을 이어받고서 어찌하여 이 상것들을 돕는 무도한 일을 하느냐? 썩 물러가거라. 아 사또 부디 증거와 증언으로 이를 푸시오. 억울한 이들이 생겨나지 않게 해주시오. 감히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 그것이 아니오라. 알겠다. 내 니놈 말대로 증거와 증언이 나올 때까지 여기 있는 모두를 고신할 것이야. 이놈이 눈을 똑바로 보라리고. 아유 고을 수령이 난 자가 저리 무능해서야. 아유 그저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나는구나. 아유 그러게나 말일세. 귀슈? 정원용이라고 하네. 난 이 모지라고 하네. 모질이구만. 오질이 이 사람이 초면에. 허허. 잠깐만. 강원감사 정원용. 아이고 지체 높으신 관찰사 나으리 아니십니까? 뭘 그렇게까지. 그나저나 자네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범인을 잡을 수 있겠는가? 그게 맨입으로 말씀을 허허. 드려야죠.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산자에게 말을 걸기 마련입니다. 증거물인 옷고름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범인의 것이 분명하긴 한데 너무 흔한 것이라 누구의 저고리에서 뜯겨진 것인지 특정할 수가 없네. 게다가 망자가 입고 있는 저고리와도 같은 옷감으로 보이네. 같은 옷감이라. 하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한들 일개 상놈일 뿐 12세의 고급 무명 옷을 입지는 않았을 테고. 12세 고급 무명 옷이라. 그렇지. 범인에게는 옷고름이 뜯겨나간 저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버리지 않았겠는가? 에이 세상 물정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예, 돈 많은 양반님네들이 도포자락에 먹물 하나 띡 튀었다고 갖다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난한 서민들은 옷고름 하나 뜯어졌다고 내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면 옷고름을 고쳐달았겠구만. 바로 그겁니다. 그날 밤 범인은 옷고름이 뜯겨나간 것을 알고 집안의 여인들에게 바느질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건 아닐 걸세. 그렇게 되면 아내와 딸은 옷걸음이 뜯겨나간 연유를 물을 것이고 답하기 영 곤란하지 않았겠는가? 오호,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허면 고을에 있는 삭바느질 하는 여인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근래에 옷고름이 뜯겨진 저고리를 들고 온 자가 있었는지 그 자가 누구인지. 감사합니다.
같이 가세요. 예? 예? 같이.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나서시는 연유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무고한 양민들이 풀려날 것 아닌가? 아 그럼 저 무능한 사또를 무척하면 될 것이지. 이게 더 빠르다. 예예예. 제가 이게 전문이에요. 어허. 보세요. 잘해보게. 그 근래 그 저고리를 들고 온 자가 있었나? 그럼 말좀 야, 잘해보시게.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어? 어허, 예? 이봐. 아이고, 이번에 내가 가봅니다. 제가 해야 돼. 가만. 해보세요. 이보게, 내 뭘 좀 물으러 왔네. 그 최근에 이보게 많이 피곤한가? 내 말이 안 끝났는데. 아 여기가 9번째 마지막 삭바느질 집입니다. 예. 벌써 9번째인가? 가세. 아이고 팔자도 기고 아직 신지모 니듬의 과부가 되어가지고 아이고 삭바느질로 연명하며 산답니다. 아이 뭐 그런 것까진 다 알 필요가 없네.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이. 슬퍼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없느냐? 예? 무슨 일이신지요? 옷을 맡기러 오신 거면 주고 가시지요. 아 그게 아니라 내 뭘 좀 물으러 왔네. 무엇을? 최근에 무명저고리하고 뜯겨진 옷고름을 갖고 온 자가 있었는가? 옷고름이 뜯어지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이지요. 그 흔하지 않은 고름이었을 걸세. 흔하지 않은 고름이라면? 뭔가 힘으로 뜯은 흔적이라든지. 어머나, 그러면 흙이나 풀이 묻어 있었다든지. 어머나, 급하기도 하셔라.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보게 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좀 찾고 싶어서 그러네. 아, 사람을 찾는. 그렇다면 그것이 옷고름에 핏방울이 튀어 있는 저고리를 그게 누군가? 요 윗마을에 나이든 아비와 병든 형을 모시고 사는 자이온데 마침 올 때가 되었습니다. 알겠네. 내가 이쪽으로. 그러면은 우리 둘은 방에 들어가 숨어 있을 테니까 자 이쪽으로 오시자. 그 자가 오면 헛기침을 2번 해주게. 헛기침. 옳지. 2번? 그치. 가시죠. 그래. 그렇게 해주면 되네. 허허 참. 뭐 하는 겐가? 그것이 아니라 혼자 지내는 과부 안방에 사내들이 둘이나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왜 지금 모르겠습니까? 안 된다고. 굳이 들어가서 이보게 내 그런 사람이 아니네. 내 이름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다 보여. 허허 참. 아이고 대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 대감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셔서 이렇게 엎드려 본 적이 없을 거인데. 이게 다리 저리시죠? 예. 일어나보세요. 저 보세요. 이렇게 다리가 저리실 때는 코에다 침을 바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냄새가 납니다. 이런 찔러. 계시오. 예, 옷은 수선이 다 끝났어. 예.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내 이름. 계속 가라. 잡았다 요놈. 잡은 것이 아니라 잡힌 것이로구나.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신중히 알아봐야겠다. 지금부터 이완득의 신문을 시작한다. 왜들 그러시오? 난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근데 한 가지만 묻겠다. 사흘 전날 밤 김계석을 찾아가 때려 죽였느냐? 그게 무슨 소리요? 난 그자가 누군지도 모르. 하면 왜 그렇게 도망을 쳤느냐? 우리같이 천한 것들은 잡히기만 하면 무슨 죄든 다 뒤집어 쓰게 되니 우선은 도망치는 것이 최고 상책이오. 그래. 그렇다면 저 저고리는 어찌 그리 숨기려 애를 썼느냐? 그건 너는 김계석과 몸싸움을 벌이다 옷걸음이 뜯어졌고 그걸 꿰매기 위해 바느질을 맡겼다. 헌데 그 옷걸음에는 하필 피가 묻어 있었고. 그건 노루 사냥을 나갔다 그리 된 것이오. 그때 뜯겨나간 내 옷걸음이오. 내 이놈! 저 저고리에 있는 옷걸음은 니놈의 옷걸음이 아니다. 니놈이 놀라서 가져간 것은 죽은 망자의 옷걸음이고 죽은 망자가 손에 쥐고 있던 것 바로
내가 들고 있는 이 옷걸음이 니놈의 옷걸음이다. 죽은 김계석은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하여 많은 돈을 모아 값비싼 무명 옷을 사입었다. 같은 옷감처럼 보이지만 이놈이 입고 있는 7세의 흔하디 흔한 무명과는 다른 12세 백면포로 만든 무명 옷이다. 내 다시 한번 묻겠다. 사흘 전날 밤 김계석을 찾아가 때려 죽였느냐? 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혼쭐을 내준 것뿐입니다요. 그날 밤 그자는 절명하였다. 죄송합니다요. 그제가 절 보자마자 먼저 손찌검을 하기에 그자와는 어쩌다 시비가 붙은 것이냐? 평소 망나니 같던 그자의 행실에 부하가 치밀어서 그만. 부하가 치민다 하여 그자를 죽이려 들었느냐? 아닙니다요, 나으리. 그저 혼 좀 내주려고 했을 뿐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나으리. 제가 범인이니 절 잡아가십시오. 멈추거라. 이놈은 범인이 아니다. 그게 무슨... 내가 범인이요? 첫째, 너는 일부러 도망을 치지 않았다. 아무리 놀랐다고는 하나 평소 노루를 사냥하러 다닐 정도로 몸이 단련되는 이놈이 저 허약한 외지부에게 단번에 제압당했다는 것은 그저 잡히기를 바랬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둘째, 저 저고리에 있는 옷걸음도 12세 백면포가 아닌 니놈의 저고리와 똑같은 7세 평범한 문명 옷이다. 옷걸음을 직접 가지고 한 니놈이 그걸 모르진 않을 터 어찌하여 내가 거짓으로 불리한 상황을 얘기했음에도 항변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범인이나 자청하느냐? 대체 진범은 어디 있느냐? 아닙니다요, 내 나으리. 이놈! 뭔들 하느냐? 들이거라! 나으리 아닙니다. 김계석의 그놈은 제가 죽였습니다. 나으리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쫓아가 패 죽였습니다. 그러니 제 동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비의 원수. 김계석이 그놈은 아비가 빌린 돈을 꼬투리 잡고 폭력과 욕설을 일삼아 제 아비는 몸져 누웠습니다. 그날 제가 집으로 쫓아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였으나 저에게도 폭력을 쓰기에 그만. 나으리, 그놈은 제가 죽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 저만 잡아가시면 됩니다. 나으리. 형님, 그게 무슨 소리시오? 여기 왜 오셨어? 그놈은 내가 죽였다. 넌 그저 나를 감싸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나으리, 저 옷도 제 옷입니다. 그러니 저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나으리. 아닙니다요, 나으리. 제가 범인입니다. 계석이 그놈은 내가 죽였어. 그니 날 잡아가시오. 원스가 내가 이 몸으로 아버지를 저 먼 의원댁에는 어찌 데려갈 것이며 산짐승들은 어찌 잡아 아버지께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제 제발 그만하거라.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형님? 완트가 어쩌다 그리 끔찍한 일을 저질렀느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관아에 가서 고발하면 될 것을. 왜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으리? 허나 그 법이 저희 같은 상놈들에게도 공정하다 생각하십니까? 돈과 권력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풀려나고 그게 없으면 죄를 짓지 않아도 끌려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희 같은 돈 없는 상놈들은 태어난 것이 죄인 그런 세상입니다. 나으리. 순순히 제 발로 가면 오라로 묵지는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따라오거라. 형님 괜찮으시오? 완드가 아버지께서 많이 기다리신다. 얼른 가보거라. 아이고 형님.
정해년 6월 강원도 감찰사로서 심리의 명을 받은 사건이다. 이천 백성 이완대가 동네에서 고약한 자가 자기 아비를 때리고 욕하기를 반복하자 그 자를 구타 살해하였다. 허나 그 사실을 난 형제가 서로 자기가 수범이라 주장하니 극진한 형제의 우애에도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내게 가혹함이 느껴질 뿐이다. 이 죄인을 어찌하리요? 이 죄를 가슴에 깊게 새긴 아픔을 외면했던 이들의 아픔 고통들 이제야 죄를 물어 벌하라. 하늘이시여 나에게 말하여 주시오. 이들을 벌할 수 있나. 살기 위해 버텨야 했던 그 아픔들 어떻게 죄를 물어 벌하나. 이 죄인을 어찌하리요? 어찌하오? 나의 가만히 남겨준 사명 나만이 그만이 기록할 이완대 형제의 사형은 감하여 주었으나 그 아비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예쁘다. 여기 이쪽으로 빨려. 유경이라 함은 교화는 무겁게 하되 처벌은 가볍게 하라는 뜻으로 경산 정원용 대감은 법의 집행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노력의 하나로 조선 최초의 살인사건 기록보고서 유경록을 집필하고 후세에 남겼어. 그런데 이 양반이 영의정까지 오른 양반이라 이런 살인사건 기록보고서 말고도 수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자, 그 두 번째 판이요. 대감! 나무꾼 왕. 대감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대감! 참. 아유 천천히 가세요. 아이 개우리. 아니 대감, 양반은 물에 빠져도 뛰지 않고 똥이 마려워도 뛰지 않는다던데. 아니 대감은 어찌 그리 죄짓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빠르십니까? 이 사람 어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겐가? 어머, 따라다니다뇨? 마침 여기 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무슨 일로 오는 길이었나? 실은 이 근처에서 어린아이가 이보게. 아이고 이 사람 잘 지내는가? 대감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내 전에 말하지 않았나? 자네와 함께 붓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어찌 소인같이 미천한 자와 이야기를 나누시겠다고?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신분 같은 것이 필요한가? 내 오늘은 자네가 만든 붓을 하나 살까 하여 왔네. 대감께서 쓰시 많은 것이 못 되옵니다. 붓을 만들고 있었는가? 예, 대감. 오라, 흔치 않은 붓이로다. 이리털로 만든 낭모 필요옵니다.
낭모필은 탄력이 넘쳐 글씨를 쓸 때 마치 붓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지. 붓이 거기서 거기 이제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주 다르다네 아주. 좋은 붓은 명예로운 사람의 덕목과도 같은 법이지. 끝 모으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 첨이라 하여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룹니다. 펼쳐진 붓털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두 번째는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룹니다. 세 번째 원이라 둥근 모양 한쪽도 치우침 없는 꽉 찬 마음. 네 번째는 원이라 하지. 탄력 풍부한 붓끝에 거두어들여도 언제나 같은 변함없는 초심과 같은 마음. 부당이 장구탄 좋은 붓이 사람을 대변해 말도 안 될 논리. 살아있는 붓과 마음 흔들림 없으며 치우침 없는 부드럽고 강인한 살아있는 그 마음. 네, 살다 별소리를 닫았습니다. 그런 좋은 붓만 들고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답니까? 예? 네, 오늘 자네와 함께 이렇게 붓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근에 같이 다니는 치아의 이야기는 달리 아주 풍요로운 시간이었네. 얼마면 되겠는가? 네, 이걸로 하나 주게. 소인의 미천한 재주를 알아주시는 대감께 어찌 돈을 받겠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 훗날 붓이 더 필요하시면 소인을 찾아주시죠. 어허! 아닙니다. 대감께서 필요하실 때가 되면 소인이 찾아가 뵙고 드리겠습니다요. 그러면 자네 마음이라 생각하고 잘 간직하겠네. 어이 대감, 이가는 진지한데 입꼬리는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 좋습니까? 공짜라 더 좋으신 건가?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있는 양반들이 더 하셔. 저자는 환장이가 아니라 필장일세. 아이, 환쟁이고 필장이고 간에 생긴 게 아주 음침한 게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다. 허허, 참. 뭘 그리 절 빤히 쳐다보십니까? 저자와는 다르게 아주 귀티가 잘 흐릅니까? 또 그걸 또 알아보시고. 아이, 근데 그 이리 털인지 고양이 털인지 온갖 짐승 털이 막 날아다니고 무슨 썩는 냄새가 그리 나는지. 아유, 하긴 뭐 붓 만든다고 별의별 맷짐승들을 다 사냥해 올 테니 그럴 만도 하지. 아유, 걔도 소름 끼친다. 아유, 대감, 그래서 대감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상위보 상위보 상위보. 기우년 음력 6월 6일 조선의 제24대 임금 휘 헌종께서 승하셨다. 8의 나이로 즉위하여 약관 22에 못다운 나이였다. 총사를 맡길 일이 시급하다. 영묘조의 혈맥은 금상과 강화부에 거주하는 이 사람뿐이다. 광의 셋째 아들에게 총사를 맡기기로 청하라. 병조와 도총부의 당상관과 난관은 사명문의 군사를 이끌고 먼저 가라. 봉영에는 정원용 반부사가 나서라. 그리하여 나는 밤꿀의 사건은 잠시 뒤로 미룬 채
새로운 임금을 맞이하러 소나문을 나섰다. 아이고 이제 또 어디 가서 새로운 왕을 찾는단 말인가 그래. 강화라던데? 아, 근데 무슨 강화에 왕족이 있어요? 내 말이 나 머리털 나고 강화에 왕족 산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래 그래. 어? 그 직계의 혈손이 끊겼으니 어. 반계를 찾아 나선계지. 반개? 직계인지 반개인지 나는 모르겠고 그냥 그 세도가들이 또 어디 가서 허수아비 왕 하나 찾는 거겠지. 허수아비 왕? 그저 자신들의 권력력을 채울 허수아비 왕. 허수아비 왕 찾아 떠난다. 세도가 입맛에 맞춰 미로세. 강화의 정정을 유배 보내고 망나니 칼 휘둘다가 사도세자의 궁궁아들이 몇째에 다 필요 없네. 강화에 모두 다 유배 보내고 덩실덩실 춤추다가 이제 찾네 허수아비 왕. 아이고 머리다. 아유 머리. 아유 힘들어. 강화에 있다. 아유 힘들어. 대감 어디 계시? 대감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그 양화진에 바람이 잦아들어야 배를 띄울 텐데. 아이 큰일이네. 받으시오. 그거 받지들 마시오. 왜 그러세요? 제 병함 좀 뿌리고 다녀야죠. 얘까진 또 어쩐 일인가? 대감 어쩐 일이긴요? 대감 보고 싶어서 왔지요. 좋아하시는가 봐. 아이 저도 이 사람 많은 데 와야 사건 수임도 더하고 밥벌이도 더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또 모르죠. 대감께서 저에게 의금부 도사라도 시켜주실지. 청탁은 금지일세. 희는 밤골에서 또 어린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는가? 아이 그게 백방으로 수소문은 해보고 있는데 대감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관리라는 놈들이 무고한 백성들 잡아들일 줄은 알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종사의 대개가 걸린 일일세. 이건 백성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어명일세. 내 어찌할 수 있겠는가? 아유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대감 있는 곳으로 이렇게 딱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무슨? 그러니까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자 가시죠. 제가 가면서 사건 설명을 해드리겠. 갈 길이 뭐니? 나 혼자 다녀오겠네. 예? 날 한번 굳다. 가세. 대감 제가 가면서 사건을 설명. 원범아 어서 서두르자. 금군이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다. 형님 우리가 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원범아 우리는 버려진 왕족이다. 아비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이제는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게야. 빨리 가자. 이러다 진짜 죽겠다. 이거 노시오. 이 조선 팔도에 우리가 도망가 숨을 곳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죽임을 당하더라도 왕가의 혈족인데 채모는 지켜야 되지 않겠소? 다 죽게 생겼네.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왕족이냐? 빨리 가자. 이러다 진짜 죽겠다. 이놈. 대왕 대비 마마의 전교를 바짝금 모시러 온 판부사 정원흉입니다. 일제히 나와 전교를 경건히 맞이할 자리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름자를 이어서 부르지 마시고 한자 한자 풀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연세도 함께 말하여 주십시오. 이름은 희이며 나이는 26입니다. 이름은 원자 범자이고 나이는 19입니다. 부디 백성을 살피는 어진 왕이 되어 주소서. 국궁 배! 새 임금을 모시고 강화도 갑곶나루를 출발해 경기 김포 서울 양천을 거쳐 도성에 도착하니 저 멀리 서쪽에 너른 강화에 19곳 도령이 살았다네. 더러운 무명옷 걸쳐 입어도 논 갈고 밭 갈며 행복했네. 불필이 불며 즐거워하던 밝은 그 얼굴
선조께서 승하하신 지 나흘 만인 기유년 음력 6월 9일 창덕궁에서 조선의 제25대 임금 철조께서 즉위하셨다. 조정의 탐관 오리들은 기뻐하며 이를 허수아비 왕이라 불렀고 그들의 부패한 칼춤은 더 거세어져만 갔다. 꽃이 피면 돌아갈 수 있나 꽃향기 배웅받으며 나 갈 수 있나 청하의 아기 새는 날아가 버렸나 보살필 어미 품으로 웃으며 갔나 잃어버린 웃음 누가 찾아줄까 두려움 가득한 이곳 흐르는 눈물 분홍 꽃이 신고 웃음만 있던 곳 푸른 꽃 배웅받으며 나 갈 수 있나 또 어떤 슬픈 사건들이 있을지. 세 번째 판이요. 살인의 기록. 펄쩍 어머 짜잔 이렇게 사랑스러운 소녀로 변장을 했는데 왜 그놈이 안 따라붙는 거야? 어이 아재. 어머 아재 저 아니 왜 소녀 옷을 입고 돌아다녀? 티가 좀 나나? 티가 나냐고? 저기 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쇼. 그래요? 티가 나요? 내 편도 아무도 없고 하지만 이 이모지의 사전에 포기란 없다. 내가 이 연쇄살인마를 꼭 잡아서 엄벌을 받게 할 테니 지켜보시오. 나로 말의 끝 같으면 정감을 몸부림치는 남자 난 이게 뭐지에 이모지라네 양반 아닌 천출도 아닌 한판 난 이게 뭐지에 이모지라네 사건이구나. 이 사람 왜 이거 내가 놓고 아이고 조심 그나저나 대감께서 안 계시는 동안 밤골에서 끔찍한 사건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라니. 10살 전후의 어린아이들이 연달아 실종되었는데 발포 후 모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뭐라? 시신은 어디서 발견되었는가? 대감, 밤골 환쟁이 백가 기억하십니까? 대감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가가 범인이란 말이냐? 근데 그건 어찌 알았고? 대감, 제가 누굽니까? 네, 한번 나도 알아봐야겠다. 말할 것을 바로 말씀드려야죠. 예. 들어보십시오. 저는 백가놈을 처음 딱 봤을 때부터 그 놈이 범인일 거라는 촉이 왔습니다.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백가의 뒤를 쫓고 있었는데 저는 몸을 아주 민첩하게 움직여서 백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있는 털이 곤두서며 긴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분명 위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따라 본능적으로 움직이던 그때 제 눈앞에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그것을 확인한 순간 거긴 어린 아이들의 저는 아주 침착하게 현장을 보존하고 관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백가가 어찌 그런 짓을? 범행의 동기가 뭐란 말이냐? 대감, 테모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테모필이 갓난 아이의 머리털로 만든 분말이냐? 설마? 예, 일부 왕족들만 쓴다는 최고급 분말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테모필의 가치는 올라가나 어린아이가 직접 머리를 밀어서 팔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어린아이를 납치하여 머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법이죠. 대체 누가 그런 짓을 꾸민단 말이냐? 최근에 공명첩으로 양반이 될 이들 중심으로 테모필을 찾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뭐라? 테모필을 바치거라. 허나 테모필은 어린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만든 것입니다. 짐승을 사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요. 짐승이라 생각해라. 이놈이 그것만 만들어 오면 내가 네 놈을 그 짐승 무리에서 끄집어내 주마. 어찌하겠느냐? 네 놈이 아니어도 만들 놈은 또 구하면 된다. 짐승이 되겠느냐? 그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겠느냐? 어차피 당신들 손끝에 놀아나는 세상이라면 그 손 안으로 들어가야겠지요. 어찌 그런 짓을? 백가가 자신을 위해 테모필을 만들었겠습니까? 허례와 허식으로 가득한 양반이란 놈들이 자신의 허영을 위해 최고급 붓을 찾았을 테고 백가에게 위협을 가했겠죠. 테모필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네 놈에게 죄를 가하겠다고. 상놈들은 재주가 있어도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아여, 백가는 잡았느냐? 그 놈이 어찌 날랜지 군졸들 여럿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시신은 잘 수습이 되었고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으니 살아날 가망이 없죠. 뭐 호랑이가 물어가도 진작 물어갔을 것이고. 아이고 이보시거들! 아이고 이보시거들! 뭔디야? 그 어젯밤에 그 김대감댁 며느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구만. 아이고 세상 떠난 남편이 그리워 저승길로 따라갔구만 그랴. 열여럿에 짝에다가 열려문도 세우고 이제 김대감 댁은 길이 남겠구만. 열려 좋아하시네. 응? 그댁 아리 며느리가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데. 아이 그래? 아이 그 생전에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서도 말이오. 아이 죽고 나니 갑자기 막 그립고 아쉽고 그런 거 아니겠어? 사내들은 그러는지 몰라도 여인들은 안 그래요. 어? 한번 싫으면 그걸로 그만이니까. 그죠? 아이 무튼 김대감 댁 줄줄이 초상이구만. 며느리 시신은 친정에서 데려가 상을 치른답디다. 아니 왜? 열려를 왜 친정에 보낸다? 그걸 내가 어찌하오? 지금 말하는 사가지 보소 이거.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 내 굿불에 걸려서 냄새를 잘. 아니 그 냄새만 아유 그 관찰사 나으리께서 그 냄새를 못 맡으십니까? 그 뭔가 수상쩍은 뭐 느낌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하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은퇴한 재상 김우여의 집으로 가자.
아내는 자액으로 신고한답니다. 자액이면 필시 몸부림의 흔적, 들보와 기둥을 자세히 살펴라. 먼지 자국이 한 줄로 나 있습니다. 한 줄이란 것은 죽음 후의 위장, 자액을 가장한 타살의 흔적들. 시신의 상태는 목 졸려 죽임을 당한 액사와 스스로 목을 맨 자에게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입과 눈을 벌리고 있는 것이 타살의 정황이 의심됩니다. 검험의 결과는 자액 아닌 타살, 증거들이 말하는 살해 흔적. 시신의 상태는 목졸림의 액살, 누군가가 조작한 타살이다. 살해 후 자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시체의 목을 매 조작한 조액사로구나. 부인, 아들, 아내와 며느리가 비명에 죽었는데도 관에 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돼. 도리어 검시를 안 받는다 하시니 이를 어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었다면 즉시 내어주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며느리의 검시를 원치 않은 이유는 뭡니까? 며느라이가 아들을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 목을 맨 것이요. 그것은 검시 과정에서 차차 밝혀질 일입니다. 그만두시게. 검험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망자라 하나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체면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아들은 어디에 묻었습니까? 그건 왜 모르십니까? 아들의 사이부터 밝혀야겠습니다. 설마 불검을 하겠단 말입니까? 감히 우리 아이의 묘를 파헤치고 훼손해 그 아이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겠다는 것이.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굴검이 아니라 사검, 모검을 해서라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정당한 이치옵니다. 경산! 대감! 소나 야옹 소나. 어머나, 뭐 하시는 거예요? 머릿결이 흑당같이 곱구나. 바로 요 밑에 저희 오라버니들이 계세요. 제가 소리 한 번만 지르면. 그래, 알았다. 너의 머릿결이 하도 고와 나도 모르게 그만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다. 별거리야 진짜. 금손아, 아무리 생각해도 금손아. 너의 머리카락이 최고인 것 같다. 서둘러 친모를 찾아오거라. 예. 대감, 아들이 자다가 급살하였다 하였습니까? 아들 아메는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암해는 급사를 하였소. 시신에 나타난 선명한 목졸림의 흔적, 손톱 밑에 남은 본인의 표피, 이는 분명 누군가가 뒤에서 얇은 끈으로 목을 졸라 죽인 액살입니다. 헌데도 계속해서 아들이 자다가 급살하였다 하시겠습니까? 대감! 이 모든 게 그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년이 내 아들 아메를 죽였습니다. 부인, 그날 밤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메야! 이미 우리가 집으로 도착했을 때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메야! 아들 아메의 숨이 끊어진 뒤였소. 이런 천하의 간악한 년, 어찌 서방을 제 손으로 죽일 수가 있단 말이냐? 네 년이 시집아 우리 가문의 열선을 끊었구나. 이런 간악한 년. 부인, 며느리가 남편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없는 것이 시집살이가 어려워 서방이 죽으면 친정으로 돌아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자백하였습니다. 단지 그뿐입니까? 단지 그 이유뿐이오. 푸른 달이 뜨던 밤
님을 기다리다 몹쓸 짓을 당하고 이리 끌려왔습니다. 돌아가겠다 하였으나 입이 더럽혀져 갈 곳조차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리고 어르기 일수. 매일 밤 자행되는 고약한 짓 또한 견디기 힘들어 울며 불며 살려달라 수개월. 네가 걸어 들어왔든 끌려왔든 이 집에 너의 지아비가 있는 이상 복종하며 살거라. 그게 너와 너의 집안을 위하는 길이다. 홀로 되면 집에 갈 수 있다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하여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요. 아들을 죽인 며느리라 하나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는 법. 하면 출가 외인인 며느리의 시신은 어찌하여 다시 친정으로 보낸 것입니까? 그건 안사돈의 간곡한 청이 있어서였습니다. 나 집에 가요? 우리 엄마가 나 데리러 와요? 생전에 그토록 집에 가고 싶었던 아이니 죽어서라도 친정 어미 곁에 묻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친정 애미는 제 딸이 남편을 죽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부인,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아이가 힘들다고 친정에 올 때마다 제가 잘 혼냈어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잘 타이르겠습니다. 그러니 소방만은 놓지 말아주시. 헌데 어찌 상복을 입고 계십니까? 저 아이가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리띠로 목을 졸라 액살하였습니다. 내 당장 쳐 죽일까도 생각했지만 아들이 비명에 죽은 것도 참혹한데 또다시 집안에 병고를 만들 수는 없는 일. 조이야, 아니지? 아니잖아. 아니라고 말해. 아니라고 말해 빨리. 아니잖아. 아니잖아.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허나 저 어린 것만은 제발. 당장 데려가시오. 우리 집안에서 또다시 피를 묻힐 수는 없으니 데려가시어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예, 죽이든 살리든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집은 열려라 하여 아들의 죽음도 함께한다 하더이다. 집안의 명예와 평안을 생각하시오. 대감, 사부인, 자식 잘못 키운 제가 죄인입니다. 송구합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엄마랑 살 수 있는 거야? 그래, 가자. 저 언덕 너머, 구름 너머로. 아가야, 그만 가자. 분홍꽃 신고 놀던 그곳, 절부지 장난도 웃어주는 저 고개 너머로 하얀 너머로 예쁜 내 아가야. 엄마, 가자꾸나.
아픔 없이 영원히 행복한 그곳 어여쁜 내 안아 가자 바람 소양남고 수진이 날지니 해롱 청불함에 다 소용없고 숨겨놓어 엄마, 여기 우리 집 가는 길 아니잖아. 나 갈래. 나 갈 거야. 나 내 집 만나러 갈 거야. 갈 거야. 어디님 계신 곳은 무슨 우리에게 막혔간지 이다지 오신 소리라도 따라가고 나를라도 따라가지 나로서 갈까 보다 나로 갈까 보다 아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서방의 핍박이 무섭다는 너의 말을 듣고 연민은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미가 보고 싶다며 버선발로 달려오는 너를 돌려보낼 때마다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예쁜 아가 봄 햇살 안아주듯 따뜻했던 아가야 울먹이던 그 밤에 널 떠밀었던 날 향해 웃어주던 사랑하는 내 아가야 내 손잡던 널 뿌리치던 그 밤 널 외면한 채 돌아선 무정한 어미 용서 마라 영원히 용서 말거라 네 이제 다 됐다. 너는 주건 명예를 되찾을 것이고 나는 주건 네 곁으로 가마. 여미를 용서치 말거라. 결국에 친정 어미가 제 딸을 죽이고야 말았다.
어차피 여기서 죽어야 할 목숨입니다. 제 스스로 서방 곁으로 떠난 연료로 가문의 명예는 지켜드리고 가야 도리지요. 내일 남의 눈에 시신이 발견되면 수습하시어 친정으로 보내주십시오. 송구하고 또 송구합니다. 두 분께서는 며느리가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감은 며느리가 남편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허리띠를 일부러 친정 어미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의 원수를 갚고 싶으나 내 손으로 직접 할 수는 없고 당신이 알아서 죽여라. 죽이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문의 명예라도 그것은 지켜라. 아무런 증자도 되지 못하고 설사 그리하였다 한들 우리에겐 아무런 죄를 물을 수가 없네. 대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찌 그리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을 내가 죽였는가? 대감! 나으리! 김조희의 친모가 영천 하류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뭐라? 신발을 가지런히 놓은 것으로 보아 자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녕 아무런 죄가 없다 생각하십니까? 사슴떼를 쫓아 사냥을 하다 보면 궁지에 몰린 사슴 한 마리가 가만히 멈춰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네. 더 발버둥을 쳤다가는 자신들의 동료까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지. 경산, 자네의 그 쓸데없는 발버둥이 백성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법이네. 경술년 5월 17 어린 나이에 시집온 김조희가 핍박을 일삼던 남편을 액살하였다. 살인을 하였느냐? 지아비를 기다렸습니다. 흰 옷고름 붉게 물들고 푸른 달이 붉게 변하고 저는 그저 지아비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 여인을 어찌하리요? 가슴 속에 남은 상처 그 누구가 죄를 물리오? 이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죄를 묻는다면 행복을 원한 죄일까? 니라 답할까? 니라 말할까? 이 죄를 어떻게 벌하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내게 남은 이 죄를 어찌할까? 니라 답할까? 니라
어떻게 벌하나 고통 속에 살아야 내게 남은 이 죄를 이 모든 일을 소상히 기록하여 장계를 올렸으나 결국 김조이는 남편을 따라 자진한 연료가 되었고 김우여의 집안에는 연료문이 세워졌다. 대감, 원놈이냐? 어린 처녀들의 싱싱한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태모 필요입니다. 대감께 가장 먼저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니놈이 그러고도 살길 바라느냐? 원하신다면 더 좋은 붓을 만들어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놈! 내 이놈! 대감 그놈을 놓치셨단 말입니까? 아유 무슨 수를 써서든 잡으셔야지. 아이고 답답. 놓쳐서 미안하네. 아이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아이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태모피를 두고 갔다네. 예? 태모필요? 아이 끔찍해라. 처녀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니 역시 백가놈이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네. 하여 도성 곳곳에 백가의 용모 파기를 붙이고 어린아이들과 처녀들의 문박 출입을 금하도록 해야겠네. 근데 백가놈은 왜 대감께 붓을 주고 간 것일까요? 나 또한 양반이지 않은가? 아이 그 사람 대접을 해준 이를 처음 만나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 보십시오. 그 천출에다 천의 고아 용모까지 흉측해서 어딜 가나 돌팔매질을 당했던 놈 아닙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를 주고받은 것도 감사 인사를 받은 것도 대감이 처음일 겁니다. 허나 천하에 다시 없을 흉악한 연쇄살인 범일세. 예. 그러니 대감께서 꼭 잡으셔야죠. 날 노리는 범인 앞에 내 직접 나서는 건 되려 짐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제 생각엔 아무래도 백가놈이 대감 주변을 이리저리 머물고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 대감께서 그놈이 날 들어 따라오도록 유인을 대가를 잡기 위한 미끼가 되란 말이냐? 이제 눈치도 빠르시고 우리 너무 손발 잘 맞는다. 헌데 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차림으로 다닐 텐가? 언제까지긴요? 그놈을 잡을 때까지죠. 가까이서 봐도 멀리서 봐도 15 꽃다운 처녀 아닙니까? 어머 어딜 들추시는 거예요? 제가 어허. 변복을 하긴 했지만 그쪽 취향은 아니거든요. 따라오거라. 네? 어머 대감 아니 되어요. 저는 혼인도 아직 못했어요. 아이 고운 내 머리카락 어쩜 이리도 고울까? 대감 지켜보고 계시죠? 어머 발걸음은 어떻게 이렇게 단아해? 너무 단아하다. 대감 왜 대답이 없어요? 어머 얼굴도 너무 예쁘네. 백가 내 이놈! 너는 너의 사사로움으로 수도 없는 목숨을 앗아갔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사사로움이라 하셨습니까?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사로이 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감께서 원하시어 붓을 만들었고 최고의 붓을 만들기 위해 태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이 어찌 사사로움이겠습니까?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저 양반들의 명을 따른 것이 어찌 사사로움이라 하겠습니까? 대감께서도 이 붓을 원하실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은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 도박하여라. 대감께서 저를 잡는다고 하여 태모필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받으시지요. 또 다른 태모필이 대감을 찾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 머리카락 어쩜 이리도 고울까. 대감 도대체 어디 계세요? 아이고 다리도 다 풀렸네. 대감 어찌 소년이 이렇게 깜빡 아유 어떻게 저를 이렇게 깜빡 속이실 수가 있습니까? 미안하네. 제가 어젯밤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백가를 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를 그렇게 딱 미끼로 던져놓고 그렇게. 그러면 내게 다시 붓을 주고 싶어 했네. 내가 자네를 지키고 있을 테니 서재는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고 그 틈을 타 붓을 놓고 가려 했겠지. 잠깐만. 헌데 대감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놈이 저를 노렸으면 어쩌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놈도 눈이 있으니 보고 알지 않았겠느냐? 어머 제가 어디서 어때서요? 저 변복하면 엄청 곱고 예쁘거든요. 해보게. 난 이제 다시 한양으로 가볼까 하네. 예? 아니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께서 여기서 백성들을 지켜주셔야죠. 양반이 만든 법으로 백성들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나는 더 많은 백성들을 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네. 자네는 여기 남아서 백성들과 함께 싸워주시게. 제가 어찌 여기 혼자 남아 백성들을. 자네는 혼자라 생각할 테지만 결코 혼자가 아닐 걸세. 고마웠네. 곧 또 보세나. 미안하네. 법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정의로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전엔 미처 알지 못했네. 알 수 없었네 백성 고통, 안 맺힌 억울함을 정의롭다 후원했던 내 과거를 용서하오. 공정함이란 어느 기준인지, 판결은 누굴 위한 것인지. 날 구해주고 억울한 나를 보호. 날 구해주고 억울한 날 구해주. 기댈 곳 없는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 날 구해주고 제발. 따뜻한 세상 날 터주고 우리를 밝혀주고 백성의 눈을 거두어주고 우리를 살게 해주. 기댈 곳 없는 백성들이 내미는 그 손 잡아주고 제발.
자네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야 자네들의 모습을 보았네. 나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명명백백히 밝혀 그 모든 것들을 세세히 기록으로 남길 걸세. 알려주리라 백성의 아픈 삶을 먼 길 돌아 이제 알았네. 그들 위한 나의 할 눈이 내리고 매화가 피고 매미가 울고 낙엽이 지는구나. 우리 내 인생은 백구가 그커여 원하는 바 이루지 못해 주상 같은 백발이 되어가니. 자, 네 번째 판을 벌이세. 오늘이 우리 경산대감마님 생신일세. 이제 알았네. 생신이라네, 생신이라네. 본골이 들썩 해감 생신이네. 포강났네, 포강났어. 잔치 음식 들썩 대이 호강. 악공은 불고 우공은 뛰고 조선이 들썩 공을 잔치났네. 전하가 내린 대감님 선물 경산대감 생신 신명나네. 이곳은 남원 이곳이 도원 춘추원 오리 한사태평이네. 경사로구나, 경사로구나. 경산대감 생신 경사로구나. 아이고 우리 대감마님께서 오래오래 사셔서 매일매일 이런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감마님 10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구나. 아유 그래 암만 암만. 네. 할아버님, 어떤 손님께서 이걸 전화해달라 하셨습니다. 이건 붓이 아니냐? 네, 이 붓을 주고 간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실은 저도 부탁을 받은 터라 혹시 무슨... 아니다. 그만 들어가 보거라. 예. 붓근 모으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 처음이라 하여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릅니다. 펼쳐진 무털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두 번째는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릅니다. 세 번째 원이라 둥근 모양 한쪽도 치우침 없는 꽉 찬 마음. 대감을 위한 붓입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겐가? 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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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감 뭐 하십니까? 자네는? 예, 접니다. 나 억울한데 이게 뭐지? 나 누명 썼는데 이게 뭐지 할 때 그 이모지? 오랜만일세. 에? 곧 보자는 말씀 벌써 잊으셨습니까? 누군가 또 붓을 놓고 갔다네. 그러니 그런 놈들을 빨리 잡으러 가셔야죠. 이 몸으로 내가 나서는 건 되려 짐이 되지 않겠네. 에헤이, 이번에 또 어떤 핑계를 대시려고? 아이 대감, 지금 대감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한양 사대문부터 이 밤골까지 줄을 쫙 섰습니다. 농은 여전하구만. 아, 진짜 안 가실 겁니까? 아예 좋습니다. 대감이 가신다고 할 때까지 저도 여기서 꼼짝 않고 있겠습니다. 뭐 이번에도 각자 할 일이 있네 뭐네 이런 변명 늘어놓으실 거면 하덜덜 마르세요. 아유, 이 몸으로도 도움이 되겠는가? 에? 아이 대감께서 억울한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는데, 에? 함께 싸우겠다는데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나를 기다리기는 하고. 아이, 더 말씀드리면 입 아파요. 예, 대감, 그들은 여전히 대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가시죠, 대감. 그래, 가서 차별에 저항하고 불의에 대항하는 저 민초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보세라. 예, 그러셔야죠. 함께 세상을 바꾸셔야죠. 그럼 저 앞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앞에서 기다리시게 못들 하느냐? 내 지금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 더 이상은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다. 검시를 시작하라! 일인지야 만인지상이 떠나가네. 나라 걱정 백성 걱정에 편히 눕지 못한 몸 이제 다 잊으시고 새처럼 헐헐 이제 가벼이 날아가시오.
화가 피고 또 내 화가 지듯이 못다 이룬 꿈 또 누군가가 이루어드리리다. 태평성대는 불사이군이요 난세엔 불사오군이라. 다섯왕을 모신 그 어깨 바위를 얹은 듯 무거웠네. 고달프고 고달팠던 늙은 몸 이제야 편히 누이는구나. 잘 가시오. 현세의 모든 고통, 슬픔, 아픔 다 잊고 아니 우리 것도 가지고 잘 가시오. 백성 위한 고된 짐 이제 그만 놓고 돌아가소. 순조 10년 10월 더 이상 끔찍한 살인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살인이라는 범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 유경록을 기록한다.
발자국들 멀리 들려오는 소리 양반들 환호 신나는 주임새 우패한 권력 속에 쓰러져 날려 사라지네 하루 이렇게 잊지 않게 백성들 위한 삶의 기록 일기 쓰는 남자